반갑습니다. 호박스 인사드립니다. 제 작년 4월 때쯤에 피부 기억나시나요? 여드름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좀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죠?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드름 극복하면은 제가 이 극복기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아직 전부 나진 않았어요. 아직 뭐 여드름 짜잘짜잘하게 한두 개씩 나기도 하고 색소 침착 관리하는 단계인데 이제 여드름이 막 나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요거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크게 습관이랑 화장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습관, 이제 생활 습관인데 얼굴 손으로 만지지 않기.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얼굴 만지는 건 다 안 하실 테니까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고 손 자주 씻어주시면 좋아요. 뭐 피치 못하게 닿을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너피스, 이제 스트레스인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유튜브도 다시 하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뒤집어지고 여드름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피부 안 좋아지는데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스트레스 관리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저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 취미였습니다. 여름에는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재미를 못 붙여가지고 오히려 더 쌓이는 느낌이었고,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 타면서 좀 피부가 좋아졌어요. 좀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면서 피부 개선되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곳이 진짜 필요합니다. 취미를 꼭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게 취미가 없다, 스트레스 풀 곳이 없다. 취미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미가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면 저는 운동도 괜찮다고 봐요. 헬스를 하면서 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 운동을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도 되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헬스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해보셔도 좋고, 뭐 소모임 같은 어플들도 되게 많아요. 뭐 드로잉 클래스도 있고 카페 투어 뭐 이런 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니까 꼭 취미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피부 건강에도 진짜 내 몸 건강에도 도움되는 게 진짜 스트레스 완화니까 진짜 꼭꼭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로 풀지 마시고요. 술로 풀면 이제 또 안 좋아요. 몸 건강에 안 좋고 피부에 안 좋고. 그리고 또 과식으로 푸시는 분들은 먹는 걸로 푸는 건 난 좋다 생각해. 근데 밤에 이제 야식으로 과식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몸에도 안 좋으니까 술이나 과식 말고 취미나 운동 이런 걸로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생활 습관은 이제 잠 많이 자기. 이제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해요. 막 언제나 막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막 밤새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때 피부가 되게 많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수면 패턴 최대한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최소한 요즘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자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지켜주니까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게 광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보이고 피부도 많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잘 때 중요한 거, 요거 침구류 세탁 꼭 해주시고요. 여기 들어온 거 진짜 많습니다. 얼굴 다 문대는데 뭐 술 먹고 이럴 때는 이런 베개 패드 이런 거 써주시는 것도 너무 좋다. 저거 제가 쇼츠 만들어놨으니까 쇼츠 한번 봐주세요. 생활 습관은 저는 요 정도가 좀 큰 것 같고, 식습관, 이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화장품이 겉에 바르는 거라면 먹는 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여드름 진짜 많이 났을 때 예전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름진 거 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턴트랑 라면 이런 거 그냥 바로 끊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밖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저도 삼시세끼 다 밖에서 사 먹는데, 그래서 저는 음식을 좀 클린한 걸로 먹으려고 했어요. 좀 한식류로 좀 많이 바꿨습니다. 비빔밥이나 뭐 동태탕, 뭐 수제비, 칼국수 이렇게 조금 깔끔한 것들로 한식류 위주로 좀 많이 바꿨어요. 확실히 그런 게 속도 편해지고 기름기도 좀 적으니까 피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술, 피부에 안 좋죠. 근데 저는 술은 못 끊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해 술은 못 끊었고, 대신 안주류를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안주류 클린하게 먹으면 뭐하냐, 술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안주류를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했다. 뭐 안주류도 또 동일하게 좀 한식류 쪽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뭐 보통 술집 같은 데 가면 냉동식품도 되게 많고 가공식품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한식류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비교적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산균. 이제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피부도 피부 면역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음식 클린하게 먹는 것도 장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챙겨 드시고 좀 클린하게 드셔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습관 중에 이제 물 많이 먹기. 수분이 피부에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바르는 것도 다 수분 해야 된다. 또 전문가분들도 이제 물이 굉장히 피부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제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물도 많이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도 제가 물 먹는 게 조금 힘들어서 저는 요 건조 레몬 있거든요. 커피 다 먹고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물 따라서 레몬 하나 띄워놓고 먹으면은 조금 음료 같고 괜찮더라고요. 비타민 C도 있고 수분 섭취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물 드시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시면은 약간 음료 느낌도 나면서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여름에 특히 더우니까 음료 많이 드실 텐데 이온 음료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나트륨, 뭐 당 이런 게 진짜 많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레몬티, 뭐 자몽티, 히비스커스티 이런 티 종류들이 수분 섭취에 되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음료 대신에 이런 티 종류를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먹읍시다. 물 진짜 피부에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신경 써주면 좋은 습관을 좀 꼽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 관리죠. 요즘 진짜 더워졌잖아요. 요즘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름 빡빡 올라오는 거. 실제로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고 유분 관리를 해주는 게 좀 여드름에도 되게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 개기름 관리법은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덥다고 에어컨 선풍기 직접 쐬지 않기. 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진짜 더워가지고 선풍기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에어컨 앞에 가서 이러고 있고 진짜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천장형 에어컨이라 그건 안 될라나? 특히 학생분들, 성인분들은 조금 덜한데 학생분들은 단체 생활하니까 덥잖아요. 저도 덥다고 에어컨 선풍기 얼굴 많이 들이댔는데 그렇게 차가운 바람 맞으면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얼굴에 홍조도 많이 올라오고 피부도 건조해져서 여드름이 되게 안 좋으니까 요거는 좀 피해주자. 그리고 여름에 물 많이 먹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드름 진짜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실제로 했었던 이런 습관들이고, 이런 습관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챙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 챙겨주니까 피부 개선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습관들 다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화장품이랑 제가 효과봤던 방법들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좀 씻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좀 저녁에 알칼리성 세안제 사용해주는 거. 요 유분기가 여드름에 되게 안 좋거든요. 여름에 남성분들은 저녁에 알칼리성 세안제 조금 사용해주시면 좋고, 저는 요거 메디필 거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기름 제거가 되게 빡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여름용에 사용을 하고, 좀 겨울이나 봄에는 이지엔트리 거 약알칼리성인데 조금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빡빡한 거 싫다 그러시는 분들 이지엔트리 사용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요거 메디필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클렌징 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SNH 제품인데 요게 클렌징 오일인데 라하가 들어가 있어서 피지 각질 제거를 좀 해줍니다. 여드름이 좀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도 간단하게 각질 제거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요런 필링 젤 제품 사용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되는 알칼리성 세안제 저녁에 사용해주시면 유분 제거에 되게 도움되고 좋습니다. 알칼리성 세안제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좀 바꿨어요. 봄부터 좀 가볍게 바꿨었는데 크림을 조금 꾸덕한 거에서 가벼운 걸로 바꾸는,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볍게 바꿔주는 게 좋고, 그리고 여드름 진짜 많이 올라왔을 땐 요 단계를 줄여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죠. 원래 저는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바르는데 한창 올라왔을 때는 토너랑 크림만 발랐어요. 가벼운 걸로. 그때 많이 발랐던 거는 요거 클레어스 제품 요거 많이 발랐었는데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이게 EGF 이제 재생성분 들어간 제품이라 여드름 조금 회복될 때 그때 같이 써주시면은 색소 침착 개선이나 약간 피부 재생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진정에도 되게 도움되고 약간 피부결 싹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 요거는 여드름 고민이시면은 한번 써보셔도 좋고, 다른 분들도 쓰셔도 되게 효과 좋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 물 같은 제형이에요. 없네? 이렇게 물처럼 보셨나요? 토너도 완전 물 토너로 해줍니다. 이거는 피지오겔 포맨 토너입니다. 요거 진짜 가볍게 쓰기 진짜 좋아요. 이게 제품을 가볍게 하는 게 피부 좋아지려고 너무 많은 화장품을 쓰니까 피부에 좀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토너 크림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확실히 좋아졌어요. 내가 여드름 심한데 화장품 진짜 많이 바르고 있다면 진짜 화장품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드름이 심한 상태일수록 한번 다이어트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이제 많이 나아진 상태라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발라주고 있으니까 앰플을 먼저 좀 발라보면, 여드름 관리 되게 중요한 게 적절한 각질 제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언제쯤인지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완전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좁쌀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면 각질이 쌓여가지고 막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각질 제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때 해주고 있어요. 피부가 안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요런 토너 패드로 딱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스크럽을 해주시면은 각질 제거는 확실하게 되는데, 여드름이 많이 올랐을 때는 피부가 많이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질 제거들이 오히려 여드름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요. 맞으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지만 아니신 분들은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하나 뭐 바하 뭐 요런 거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주시면 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거 엔셔 마이 베스트 뷰티 앰플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히비스커스 추출물로 해서 그 천연 유래 아하가 있대요.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고, 이제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완전 이렇게 물같이 되는 제품이어서 이런 거 지성분들도 가볍게 쓰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걸로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고 있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저거 바닐라코 필링제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토너 패드는 이것저것 돌려 쓰고 있는데 요즘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쓰고 있어요. 아비브 요거 쓰고 있고, 앰플로는 요거 마이 베스트 뷰티 앰플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끈적이 먹고 되게 산뜻합니다. 지성분들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품들 가볍게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여드름 관리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장벽 케어입니다. 저도 제품을 가볍게 가져가더라도 장벽 케어는 꼭 챙겼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나고 피부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통 이제 장벽 챙겨주는 성분들이 좀 판테놀, 세라마이드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사용하시면 좋아요. 장벽은 보통 이제 그냥 크림에서 챙겨줍니다. 구달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크림 요거 쓰는데, 요게 리뉴얼 되면서 장벽 기능이 좀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여름철에 쿨링 되면서
진정이랑 장벽까지 챙겨줄 수 있어서 요거 가볍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영상을 겨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겨울에 쓰실 분들은 요거 아스트라 365 이거 진짜 좋습니다. 우선은 스킨케어는 이렇게 가볍게 각질 제거랑 장벽 케어 좀 챙겨가지고 끝내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팟만 올려줘요. 가볍게 했을 때는 여드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스팟 제품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요거 에크논 제품이랑 에센어브 티트리오일 이렇게 두 개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붉은 화농성 크게 올라왔을 때, 얘는 조그맣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본인한테 맞는 스팟 제품을 찾아보시면 정말 좋아요. 피부과를 매번 갈 수가 없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돈 조금 투자하더라도 찾아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쪽 밑에 보니까 좀 단단하게 올라왔어요. 좀 크게 올라온 거는 에크논 발라줍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여기 하나 터졌는데 여기 위에 자그맣게 하나 더 있거든요. 위에 자그맣게 있는 거는 티트리 오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드름 스팟 관리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가볍게 가져가시고 스팟 케어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여드름 많이 났을 때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여드름이 압출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피부과 가서 압출하는 게 흉도 덜 지고 깔끔하게 뿌리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 때마다 피부과 가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도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요거 란셋 주사 바늘인데 요걸로 사용해가지고 약간 길 열고 압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나는 이거 자신 없다, 올리브영 가시면 요 니들 패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인데 뾰족뾰족하게 약간 미세 바늘이 다 있어요. 그거 붙여놓으면은 그 농이 나오니까 요걸로 가볍게 관리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피부과 압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큰 거 났을 때가 있어요. 막 땡땡하게 올라오죠. 아픈 여드름. 그런 거 만약에 큰 거 올라왔으면 그냥 뭐 요거 바르고 지금 뭐 티트리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냥 가서 염증 주사 맞으세요. 제가 염증 주사 진짜 많이 맞아봤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피부 파인다, 색소 침착 오래 간다 이렇게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피부 파이는 거는 저는 아직 못 겪어봤고요. 근데 요거는 잘하는데 가야지 피부가 안 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색소 침착 많이 남는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색소 침착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짜서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거무튀튀하게 조금 오래 남습니다. 근데 빨갛게 부어올라서 아프고 좀 미관상으로 진짜 신경 쓰이고 이런 것보다 가서 염증 주사 맞으면 하루 만에 바로 가라앉으니까 그게 저는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로웠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여드름 생길 거니까 좀 큰 거 생기시면은 염증 주사 맞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도 좀 큰 거 올라오면 와서 염증 주사 맞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도 여름에 특히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피지 관리 똑같고, 생활 습관에서 피지 관리는 좀 습관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화장품 피지 관리는 이제 피지 관리 해줄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지 관리 제품들 말고도 제가 아까 가볍게 스킨케어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름에 가볍고 산뜻하게 쓰기 좋은 기본 스킨케어들은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조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데 이제 아직 색소 침착 좀 남긴 했는데, 확실히 예전 사진 딱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저는 습관이랑 이렇게 화장품 써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피부과의 도움도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약 먹으면 끝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을 우리가 평생 먹을 순 없잖아요. 약을 먹을 때 먹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확실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관리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작년 4월에 이랬으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 내내 영상 올렸고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효과받은 방법들이니까 안 하시고 있는 거 있으시면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관리는 이제 색소 침착을 좀 더 잘 관리해서 조금 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가 여드름 다 끝내고 극복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색소 침착 관련이랑 여드름 완전 박멸하는 것도 극복하면 그때 극복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드름 어떡하냐 이거. 삐용.